안녕하세요. 이제 막 유부녀라는 타이틀을 떼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돌아온 싱글녀 인사드립니다. 34살이고 결혼 2년 만에 이혼했어요. 아이는 없고요. 결혼할 때부터 딩크로 사는 거 협의하고 결혼했어요. 기르던 강아지가 2마리나 있었기 때문에 버겁기도 했고 제가 아이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건 다행이라면 다행이네요. 다른 분들은 이혼하고 나서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도 많고 배신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솔직히 저는 시원하기만 합니다. 그냥 그 인간과 결혼하고 이혼하는 과정에 쏟은 에너지가 아깝다는 생각만 들어요. 돌이켜보면 참 허무합니다. 그토록 좋아했고 평생 함께하고 싶었는데 한순간에 남이 되다니 말입니다. 부부라는 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사이지만 서류 한 장에 남남이 되는 거 한순간이지 싶네요. 미리 말씀드리면 제 잘못으로 이혼한 건 아닙니다. 저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게 뭔지 처절하게 겪고 이혼했는데요. 남편 놈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라 제가 남편 놈 바람을 알아챌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람도 똑똑한 놈이 피워야 빨리 안 들키는 거더라고요. 기억력 짧고 멍청한 인간이 머리 굴리면서 쾌락을 추구하면 어찌 되는지 제 사연 재미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지만 남편은 이름까지 까발리고 싶은 거 간신히 참아내며 익명의 공간에 이렇게나마 털어놓아 보겠습니다. 저는 헤어진 그 인간, 그러니까 전 남편과 자그마치 6년을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같은 동네 살기도 했고 고등학교도 같이 나온 동창이에요. 그러다 보니 편한 친구 같은 느낌이 항상 들고요. 티격태격 참 많이 다투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 풀고 결혼 생활 내내 투닥거리며 살았습니다. 남편과 고등학교 때부터 사귄 건 아니에요. 고등학교랑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전혀 관심 없다가 졸업하고 직장 다닐 때 동창 모임에서 만나 눈 맞아 만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주위 친구들이 거의 겹칩니다. 저 이혼했다는 소문 퍼지고 나서 친구들 사이에 저희 부부 사건이 많이 구설수에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 같아요. 저와 친한 친구가 있는데 얼마 전 이혼 소식 들었는데 저한테 놀라서 연락을 했습니다. 예선아, 너 이혼했다는 거 사실이야? 근데 소문에 형준이가 잘못됐다던데 나 그 얘기 듣고 놀라 자빠질 뻔했어. 너 그걸 어찌 참았냐? 앞으로 우리 모임에 형준이 그놈은 영구제명이다, 영구제명. 뭐 걔가 하도 멍청해서 나한테 이혼 사유를 입에 떠먹여 주더라고. 아무튼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지금은 아직 정리할 게 많아서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 여유가 없어. 아휴, 내가 그랬지.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지 말고 너 남편 단속 잘하랬잖아, 이거사. 그 친구는 앞으로 동창 모임에 남편이 얼굴 들고 나올 수 없을 거라면서 제 편을 들어주었고요. 예전에 제게 남편 단속 잘하라고 했던 충고를 해주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날 거라는 거 예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여자의 촉은 분명 무섭긴 한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혼이라는 결말을 맞긴 했지만 사귈 때만 해도 크게 문제되는 거 없었고요. 양가 부모님께서도 둘이 사귀면서 결혼하는 거 당연하게 인정하셨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부러워할 만큼 사이가 좋았죠. 물론 사소한 다툼이야 있었지만 금방 화해하면서 만났어요. 말을 잘 듣는 편이고 여자한테 자상한 스타일이었고요. 다만 한 가지 단점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한테도 서글서글하게 눈웃음 치면서 상냥한 사람이라 간혹 다른 여자들에게 오해를 사는 일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쨌든 호감형 인상인 건 분명했고 저도 멀끔한 남자친구 외모가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시부모님 명의 상가에서 핸드폰 가게 운영하고 대학은 지잡대 간신히 나온 사람이에요. 반면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식과 신혼여행 때가 결혼 생활 중 최고의 날이었다고요. 그 말 두고 코웃음 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결혼해 살아보니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남자들이 대부분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혼 전과 결혼 후가 어찌나 다른지요. 그게 설마 내 남편일 줄은 몰랐습니다. 변한 남편이 하도 기가 막혀 한마디 했더니 형준이 너 결혼하면 잘할 줄 알았는데 원래 이게 본 모습이야? 대체 어머니가 너를 어찌 키웠길래 너 주변 정리도 잘 못하고 대체 혼자 할 줄 아는 게 없냐? 우리 애 당분간 갖지 말자고 했잖아. 근데 나는 너를 보면 애를 하나 키우고 있는 느낌이야.
내가 할 게 뭐 있다 그래. 밥이야 밥솥이하고 빨래도 세탁기가 다 하잖아.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힘들다 그러는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는 나한테 한 번도 그런 거 시킨 적 없어. 큰일이 아니라고? 그럼 이 옷 빨래는 네가 하고 너 먹을 건 혼자 만들어 먹어봐. 그래도 그런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나 어디 보자. 이런 식으로 아예 이해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 매번 싸움이 되고요. 연애 때 하도 허물없이 지냈고 저한테 다정했던 사람이라 결혼해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혼은 환상이 아니라 생활이다 보니 둘이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맞벌이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영업자인 남편이 시간적인 여유는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인지 주로 집안일 때문에 자주 소리가 오가곤 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퇴근도 빨리 합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이 있으니 마감은 그 직원에게 시키고요. 게다가 일주일에 이틀은 꼬박 챙겨서 쉽니다. 반면 제 직장은 백화점 안에 있는 여행사이고요. 백화점에 있기 때문에 일요일은 쉬고 평일은 7시에 항상 퇴근합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가면 거의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남편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리모컨 붙잡고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녁밥도 저 오면 얻어먹겠다고 굶고 있습니다. 매번 그러는 게 속이 터지고 답답해서 뭐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뭐야, 밥솥 때 밥이 없는데 이거라도 좀 해놓지 그랬어. 대체 너는 집에 와서 한 게 뭐야? 나도 들어와서 씻고 기다리고 있었잖아. 밥통에 밥이 없는 걸 내가 신경 써야 해? 그건 네가 할 일이지? 아유, 인간아. 내가 지금 퇴근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 밥 안 쳐놓는 게 그렇게 못할 일이야? TV 보면서 낄낄거릴 시간에 나 같으면 저녁 준비 조금이라도 돕겠다. 밥은 나 혼자 먹냐? 저녁이야. 저도 안 먹어서 들어와서 같이 먹으면 된다지만 밥 없으면 밥 좀 해놓던가 빨래라도 돌리던가요. 뭐라도 하나 해놓지도 않고 그저 TV하고만 노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니 성질 급하고 불같은 저는 또 가만히 있질 않죠. 저희 부부는 둘이 있을 때 야, 너 등 친구 대하듯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결혼했으니까 고쳐야 되는데 오랜 연애 때문인지 호칭이 잘 안 바뀌기도 했고요. 매번 제 성질 돋우는 남편 때문에 더 고치기가 힘들더라고요. 평상시엔 자기라고 하는데 화날 땐 그냥 야, 너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싸움이 좀 격해질 때가 있기도 했어요. 남편은 일남 이녀 중 막내예요. 저는 이녀 중 장녀이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자랄 때부터 누나들 틈에 커서 해주는 대로 받기만 해서 청소할 줄도 모르거니와 밥은 고사하고 라면 하나 간신히 끓여 먹습니다. 계란 프라이 하나 할 줄 알고요. 집안일도 제가 아주 자세하고 꼼꼼하게 이것저것 시켜야지만 하지 안 시키면 절대 알아서 하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시켜도 하기 싫다고 개기는 적이 훨씬 많았으니 제가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음식물 쓰레기도 자기는 비위가 약해서 버리기 싫어하고 설거지도 너무 싫어한다고 해서 저도 물론 싫지만 상대방보다는 제가 덜 싫어하는 것 같아 제가 합니다. 한 번은 화장실 변기가 막힌 적이 있었는데 다짜고짜 저를 부르더라고요. 자기야, 화장실 변기 막혔어. 내가 지금 볼일 보고 나왔는데 막혔나 봐. 좀 뚫어주라. 본인이 막히게 했으면 알아서 처리할 것이지 저한테 뚫어달라는 게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뚫어달라는 거야? 자기가 알아서 처리해. 내가 하다 변기까지 뚫어줘야겠어? 대체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니? 그랬더니 남편이 짜증을 내면서 변기 뚜껑을 덮어버리고는 방에 문 닫고 들어가서 도통 나오질 않더라고요. 저도 유튜브 보면서 막 뚫는 법을 찾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길래 보니 침대에 누워서 게임 보고 있더군요. 키우는 강아지 똥도 한번 먼저 치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강아지가 똥 싸놓으면 그거 피해 다니는 거 보고 참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청소하는 게 힘들다고 하니까 로봇 청소기를 사주긴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청소기 예약으로 돌려놓고 집에 와봤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로봇 청소기가 강아지 똥을 밀면서 온 집안을 헤집고 다녔더라고요. 상태가 어땠는지 집안 꼴이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데 남편은 그 꼴을 보고도 저한테 치우는 일을 떠넘기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한번 폭발해서 남편에게 지랄했더니 고작 한다는 말이 강아지도 네가 키우던 거 데려온 거고 로봇 청소기도 네가 힘들다 그래서 사준 거잖아.
네가 책임지고 할 일이지 내가 원했어? 이러는 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같이 부부로 살면서 내가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하니까 힘들겠지라는 마인드가 아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통 뭔가 문제가 생기면 같이 해결하는 법이 없었고요. 그냥 나는 하기 싫어. 내버려두면 하겠지. 이런 마인드였어요. 누구는 신혼 때 꿀 떨어진다는데 그건 같이 사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진짜 살다 보니 정말 이런 배려 없는 모습 때문에 지치더라고요. 콩깍지가 벗겨져가는 과정을 겪고 나면 서로 모습에 길들여지기도 하고 또 포기하는 부부도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같이 해야 하는 것들을 오롯이 저한테 떠넘기는 거 보면서 저는 포기하기보다는 분노가 쌓여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부 사이의 문제가 그것뿐이겠습니까? 생활 방식 차이로 인해 부딪히는 문제 말고도 서로의 부모님 때문에 싸우는 일도 있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싸우는 일도 있었고요. 그 어떤 대한민국의 부부보다 신혼 때 치열하게 싸운 부부가 우리 부부였습니다. 남편하고 싸우고 그나마 스트레스 풀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던 일은 친구들 만나 같이 밥 먹거나 수다 떨거나 하는 일이었고요. 한 동네에 친정집과 시댁이 가까이 살기 때문에 우리 부부 싸우는 게 부모님 귀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차마 친정 엄마한테는 남편과 안 맞는 거 자세하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마침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고등학교 동창이 살고 있는지라 그 친구와 자주 만나 서로 남편 욕이며 차마 부모에게 하지 못하는 속풀이를 가끔 하곤 했어요. 현주, 네 남편은 그래도 너 많이 도와주는 편이지. 자기 먹은 밥그릇만 씻어놓을 줄 알면 내가 더 바라는 게 없겠다. 이래서 결혼 전에 한번 살아보고 결혼하라 그러는 건가 봐. 매일 남편 뒤치다거리 하는 게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 정말 잔소리도 지칠 지경이야. 정말 그래? 형준이가 그 정도로 안 도와줄지 몰랐다. 차라리 처음부터 차근차근 훈련한다고 생각하고 가르쳐보는 건 어때? 원래 남자라는 동물이 그래. 끈기 있게 훈련으로 가르쳐 놔야 하는 거야. 우리 남편은 원래 혼자 자초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자기 일은 알아서 하는 편이야. 그건 고맙지 뭐. 그냥 부러울 뿐이야. 내 남편도 그 정도만 하면 바랄 게 없겠다. 부럽기는 부부 사이라는 게 뭐 다 좋기만 하겠니? 나도 그런 거 말고 다른 걸로 많이 싸우는 일도 있어.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다. 그 친구 남편은 다들 부러워하는 대기업 건설회사에 다녔는데요. 친구가 외모가 많이 예쁜 편인데 자기가 먼저 반해서 쫓아다니고 결혼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친구 말로는 결혼은 남자가 여자를 더 좋아해야 행복한 거라는 말을 하면서 외롭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친구가 하는 그 말 들으면서 남편 복도 많으면서 별걸 다 바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친구와 저는 동창이고 남편까지 서로 잘 아는 사이이다 보니 부부 동반으로 만나 가끔 술자리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결혼을 저보다 빨리 했음에도 아이가 없었어요. 대신 집에서 강아지를 기르고 있었고요. 그래서 가끔 저희가 키우는 강아지를 데리고 같이 만나기도 했고요. 직장에 안 다니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살림하면서 편하게 사는 그야말로 취집을 잘한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았던 아이였고 그래서 걔한테 질투하는 여자친구들도 종종 있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걸로 별로 신경 안 썼고요. 괜히 부러워서 안 좋은 험담하는 거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저랑 단짝이었던 친구가 한 번은 제가 그 친구를 만난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선아, 너 그거 알아? 현주 걔 애들이 싫어했던 거 다 이유가 있다는 거? 어? 그게 뭔데? 너 설마 또 근거 없는 얘기를 사람 모함하는 거면 아예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나 그런 말 듣고 친구한테 편견 갖기 싫어. 어휴, 얘가 몰라도 뭘 한참 모르네. 너 재벌은 걔 못 준다는 말 괜히 있는 줄 아냐? 걔가 되게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꼭 임자 있는 남자를 건드리더라. 너는 모르겠지만 걔 은근히 우리 친구들 싫어하는 애들 많아. 너 김지희 알지? 지희는 현주 얘기만 나오면 아주 치를 떨어. 자기가 남자친구 빼앗겨서 세기에 사랑한답시고 지랄을 하더니 결혼을 완전 다른 남자랑 했다면서 얼마나 경멸하는데. 친구가 흥분하며 하는 말을 듣고 나니까 다른 친구들이 왜 현주를 싫어하는지 이해 안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참이나 지난 일이고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과거 소문 때문에 제가 그 친구를 일부러 멀리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게 언제적 얘긴데 그래. 내가 알아서 적당히 지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 친구에게는 적당히 대답하고 지나갔고요. 당연히 저도 소문을 모르는 건 아니었죠. 현주는 일단 예쁜 아이라서 같은 반 남자애들이 은근히 좋아하는 애 많았다는 거 저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장난삼아서 남편에게 떠본 적도 있었습니다. 자기는 현주랑 같은 반이었던 적 없지? 그래도 걔 인기 엄청 많았으니까 얼굴은 알고 있었겠네? 그렇지. 우리 반에도 걔 좋다는 애들 쥐들끼리 싸우고 난리치는 놈들이 있었으니까. 그럼 자기는 안 좋아했어? 현주 예쁘잖아. 솔직히 말해봐. 자기도 현주 맘에 있었어? 그랬더니 정색하면서 야, 내 스타일 아니야. 나는 마른 사람보다 너처럼 통통한 여자 좋아해. 갑자기 그건 왜 물어? 지금 내가 고등학생도 아니고 다른 여자한테 마음 설렐 나이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말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끔 부부 동반으로 만나는 일이 있어서 그냥 편하게 생각했어요. 친구네 남편은 지방 출장도 잦고 간혹 해외 출장도 가는 일이 많았는데 그럴 땐 우리 집에 불러서 같이 밥 먹기도 했고요. 당연히 서로 번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다 같이 허물없이 지내는 게 좋았고 전혀 이상한 쪽으로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방비 상태로 있던 저에게 한번 경종을 울리는 일이 있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그때 남편을 쥐잡듯 잡기만 할 게 아니라 끝장까지 냈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은 핸드폰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 자기 핸드폰 보안에 굉장히 철저하고 예민합니다. 제가 보지 말아야 할 거 감추려는 건 아니었고요. 원래 각자 사생활은 보호하자는 생각에 있었던지라 서로의 폰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굳이 남편 핸드폰을 열어보려 한 적 없었고요. 모처럼 휴가를 내고 평일에 집에 있을 때였는데 남편이 잠깐 핸드폰을 놔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전화 건 사람이 다름 아닌 제 친구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제가 전화를 대신 받았어요. 그런데 제 목소리가 들리자 친구가 당황했는지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잘못 걸었으면 그렇게 말하면 될 일이고 실수로 끊어진 거라면 다시 전화하면 될 텐데 다시 전화도 안 왔고요. 내 핸드폰으로 다시 전화를 해볼까 했는데 그날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일단 모른 척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봤더니 이내 핸드폰을 확인하고 나서 제가 전화를 받았다는 걸 알더라고요. 그랬더니 도둑놈이 제발 저렸나 봐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주절주절 말을 하는 겁니다. 아, 현주가 전화했네? 당신이 받았나 봐? 요즘 걔가 뭐 배우러 다닌다고 강아지 산책 좀 부탁한다고 해서 말이야. 그것 때문에 전화했나 보네. 하며 어색하게 말을 하길래 혹시 나 모르게 둘이 메시지 주고받고 따로 만나는 건 아니지? 친구니까 연락하는 것까지는 뭐라 안 하겠지만 혹시 몰라 말해두는 건데 선 넘지 마라. 제 느낌이긴 하지만 그 말 듣고 남편이 움찔하는 듯 했습니다. 사람 이상하게 만들지 마라. 서로 뻔히 잘 아는 사이잖아. 나를 어떻게 보길래 그런 말을 해? 이러면서 오히려 기분 나빠했습니다. 나야말로 당신하고 내 친구 두고 이상한 생각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거잖아. 손 넘지 말라고. 아마 둘이 시간 남아 돌다 보니 강아지에 대해서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따로 연락하기도 했나 보더라고요. 가끔 남편이 친구 강아지 산책을 부탁받았다는 말 듣고 그런가 보다 넘어가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나 모르게 둘이서 그런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게 기분 나빴습니다.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가까웠는가 싶을 정도로요. 그때 문득 다른 친구가 저한테 조심하라고 했던 말이 떠오르면서 남편을 주시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지만 사실은 그날 이후로 온 신경이 전부 남편과 그 친구에게 가 있었어요. 남편 핸드폰은 도저히 제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도무지 심증만 가고 물증이 없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친구를 만났는데 전혀 이상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내 남편 전화로 본인이 전화를 했다는 것도 저에게 변명하려 들지 않았어요. 망설이다가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겠다 싶어서 어렵게 입을 떼었습니다. 저기 현주 너 혹시 따로 형준이 만나고 그래? 내가 어쩌다 며칠 전에 네가 전화하는 걸 받았는데 네가 끊었었잖아. 기억하지? 전화는 무슨 볼 일이 있어서 한 건지 물어봐도 될까? 그랬더니
친구가 당황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혹시 오해하지 마. 네가 오해할까 봐 당황해서 나도 전화 끊었는데 그냥 말할 걸 그랬다. 사실 요즘 형준이한테 우리 강아지 산책 부탁하고 했거든. 다음날 약속 잡으려고 연락한 거야. 이거 알면 괜히 네가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서 그냥 숨기자고 한 거야. 네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래도 앞으로는 조심해줘. 동네도 좁은데 이상한 소문이라도 나봐. 나 그런 일로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행동 조심해줘. 친구가 기분 나쁘더라도 말은 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친구나 남편 놈이나 둘 다 펄쩍 뛰면서 저한테 변명을 하는 거 보고 안심을 하긴 했지만 의심을 완전히 거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우연찮게 남편의 클라우드 사진첩이 공유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건데요. 마침 그날 남편이 집에 없어서 사진첩을 뒤져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사진첩에 최근에 그 친구와 만나서 산책을 했던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사진에 놀라서 기겁하고 있는데 사진첩을 더 뒤로 돌려가며 보니 그날로부터 한 달 전쯤부터 경치 좋은 카페에 가서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거 보고 한 번 놀라고 두 번 놀랐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둘이 같이 강아지 산책을 시켰다거나 카페에 같이 갔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 날짜를 보고 기억을 떠올려 봤더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 남편과 저와 주고받은 카톡에서는 남편이 사업상 만날 사람이 있어서 가게를 비울 것이며 저녁 먹고 술자리도 할 수 있으니 나 먼저 저녁을 먹고 기다리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그거 보니까 딱 생각이 드는 게 그즈음 친구 남편도 해외 출장으로 집에 일주일 넘게 없었다는 사실이 떠오르더라고요. 즉 그날 둘이 저를 속이고 만났다는 거죠. 그날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분명 이 동네가 아닌 교회 어느 곳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것밖에요. 그거 깨달은 순간 너무 화가 나는데 그거 말고는 둘이 딱히 불륜이라고 할 만한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모른 척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남편에게 조심하라고 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라 그런 건지 남편이 제 눈치를 은근히 보면서 행동도 조심하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저도 경계심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해서 남편을 감시하는 것도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꼬리가 기면 잡힌다 뭐 이런 말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잡으려 하지도 않았는데 바보같은 남편 놈이 지 발등 찍는 짓을 하면서 저한테 다 들켜버린 사건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죄짓고 살면 돌려받는다는 게 딱 이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날 제가 퇴근하고 왔더니 역시나 남편은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더라고요. 밥통에 밥은 없고 허기져서 힘은 들고 저도 그날 몸이 안 좋아서 그냥 라면으로 때우자 했습니다. 간단히 먹고 잘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남편이 배가 고프다고 징징거리더라고요. 배고픈데 뭐 간식 해줄 거 없어? 간식은 무슨? 지금 시간에 뭘 더 먹겠다는 거야. 먹고 싶으면 자기가 알아서 해먹어. 그럼 야식으로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지 뭐. 당신 진짜 안 먹을 거야? 안 먹어. 주문은 당신이 먹고 싶은 걸로 해. 그러더니 남편은 어플로 치킨을 주문하더라고요. 자기야, 나 지금 너무 피곤한데 잠깐 눈 붙일 테니까 치킨 오면 바로 깨워줘. 자다 일어나서까지 먹겠다니 참. 당신도 대단하다. 알았어, 깨워줄게. 남편이 피곤하다며 잠깐 눈을 붙이는 동안 저는 치킨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기로 한 치킨이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겁니다. 배달이 밀렸을 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2시간쯤 기다리니까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시켜먹는 치킨집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치킨을 2시간 전에 시켰는데 아직 배달이 안 와서요. 혹시 아직 출발도 안 했나요? 네, 혹시 2755번 맞으시죠? 이상하다.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 벌써 배달 완료했는데요. 벌써 배달했다고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벌써 배달을 했다길래 혹시 몰라 현관문을 열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치킨은 없었습니다. 치킨 안 왔는데 무슨 배달을 했다고 그러세요. 아직 출발 안 했으면 취소할게요. 환불해 주세요. 혹시 배달이 밀렸는데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저도 살짝 짜증이 나더라고요.
사장님, 배달 완료했다는 주소가 어디예요? 혹시 잘못 배달하신 거 아니에요? 우성아파트 201동 805 여기로 배달한 거 맞으시죠? 그런데 치킨집 사장이 의아하다는 듯 이러는 겁니다. 네? 우성아파트요? 손님, 그 치킨은 삼익아파트 8동 202호로 1시간 훨씬 전에 이미 배달 완료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저는 치킨집 사장님 입에서 나온 주소를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당하고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더군요. 삼익아파트요? 확실해요? 네, 맞아요. 저희는 어플 보고 배달하는 거라 잘못 갈 수가 없어요. 주문하신 분이 입력해놓은 주소잖아요. 게다가 그분은 벌써 저희 집에서 여러 번 시켜 드신 단골이라 제가 잘 압니다. 그럼 지금 말한 그 주소로 이미 여러 번 시켜 먹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손님.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시켜 드셨구먼요. 사장님이 술술 얘기해주는 거 듣고 알았네요. 이미 남편 새끼가 그 집에 계속 드나들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 주소는 다름 아닌 제 친구의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시킨 배달 어플에 왜 친구 집 주소가 입력되어 있겠습니까? 이미 저의 눈을 비해 둘이 만났다는 사실은 명명백백했고요. 남편과 친구 사이를 의심했던 제 이해감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성격상 그런 엄청난 사실을 감추고 연기는 못합니다. 궁금한 건 직접 물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모든 걸 알게 된 그 짧은 시간 동안 화도 나고 답답해서 미치겠더군요. 내가 왜 남편 놈을 친구와 친하게 지내게 내버려 두었는지 나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아무리 서로 동창이라고는 하나 남녀관계는 모르는 건데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입까지 벌린 채 자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얼굴을 한번 콱 쥐어받고 싶었지만 저는 화를 꾹 참고 일단 남편의 뺨을 쳐서 깨웠습니다. 치킨 왔어! 깜짝 놀라며 그 와중에 남편 놈은 치킨을 찾으면서 일어나더군요.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따져 물었습니다. 치킨 좋아하네. 그 치킨 네 애인 집으로 갔다?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무슨 애인 타령이야? 내 치킨 안 왔어? 연기 그만해라. 나 알고 있으니까. 너 내 친구 집에 드나들면서 같이 치킨도 시켜 먹는 사이더라? 둘이 치킨 먹고 뭐 했어? 너 내가 둘이 같이 강아지 핑계로 따로 만나서 멀리까지 가는 거 모를 줄 알았냐? 내 친구 남편 집 비우는 동안 아주 둘이 알콩달콩 재밌게 논 것 같더라. 그러자 남편은 처음에는 아니라고 딱 잡아떼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한 거야. 오해라고. 내가 전에 말했잖아. 현주가 먼저 자기 개들 산책 부탁해서 몇 번 간 적 있었다고. 그때 고맙다 그러면서 치킨 몇 번 시켜 먹은 게 다야. 네가 이렇게 오해할까 봐 말 못한 거라니까? 오해 좋아하네. 10번도 넘게 걔네 집에서 치킨만 시켜 먹고 바로 나왔다고?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 지나가는 여자들 다 붙잡고 얘기해봐. 남녀가 둘이서 치킨만 시켜 먹었다는데 그거 믿어도 되냐고 말이야. 이게 누굴 바보로 알아? 그렇게 떳떳하면 지금 바로 내 앞에서 핸드폰 까봐. 지금 당장! 제가 핸드폰을 열어보라는 말에 남편은 우물쭈물할 뿐 선뜻 보여주지도 못하더군요. 그거 보면 뻔한 거죠. 제가 보면 안 되는 게 핸드폰 안에 잔뜩 있다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동작 그만. 너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핸드폰 사용 금지야. 나한테 내놔.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사생활이잖아. 그러는 너는 나한테 핸드폰 다 보여줄 수 있어? 나는 너한테 숨기는 게 없는데 핸드폰 비번 걸어놓을 이유도 없어. 핸드폰 안 내놓겠다 이거지. 남편은 두 손으로 자기 핸드폰을 꼭 쥐고는 절대 안 내놓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루 일단 넘어가고 어찌할지 생각해보려 할 것만. 이 인간이 제 불같은 성격에 기름을 붓더라고요. 그래서 그 야밤에 생쇼를 좀 했습니다. 저는 바로 겉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서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꼴간찮게 앞을 막아서면서 어디 가냐고 묻더라고요. 네 애인 집에 간다. 가서 현주한테 어찌 된 건지 물어보고 네 치킨 도로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마침 걔 남편도 있겠네. 잘 됐어. 이참에 다 까발려버려야겠네. 당신 진짜 미쳤어? 왜 남의 집 가정까지 파탄 내려 그래? 여보,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무조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일단 가지 말아봐. 내가 이렇게 빌게. 나 당신한테 부끄러운 짓 한 거 없지만 일단 내가 빌게. 그런 오해 산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어? 제발. 지금 간다는 말 하지 마. 너 지금 나보고 가정 파탄이라고 했니? 잘 생각해봐. 지금 가정 파괴한 사람이 누구인지.
너랑 내 친구가 두 가정을 파괴한 거지 내가 그런 거니? 저리 비켜! 안 비키면 경찰까지 부르는 수가 있어? 남편과 거의 몸싸움하듯 실랑이를 하자 강아지들이 울부짖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웃에서 항의가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못 가게 막는 남편을 겨우 밀치고 나와 근처 친구네 집으로 향했고요. 남편 놈이 따라 나올 줄 알았는데 친구네 집에서 사자대면할 배짱은 없는 놈이었나 봐요. 저는 저대로 거의 눈이 반쯤 뒤집혀 친구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친구년이 놀랐는지 문을 열어주긴 하더라고요. 예선아, 너 무슨 일이야? 연락도 없이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왜 온 거야? 너 남편 집에 있니?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막무가내로 집으로 들어가 거실에 버티고 섰습니다. 치킨 어딨어? 여기로 온 거 맞지? 제가 치킨의 행방을 묻자 친구가 당황하더라고요. 식탁을 보니 아마 본인이 시킨 척했는지 남편과 먹어버린 듯 했습니다. 예선 씨, 무슨 일인데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왔어요? 치킨은 대체 왜 묻는 거예요? 남편 친구는 어리둥절해하고 친구는 긴장하듯 바들바들 떠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제가 뭔가 알았다는 걸 눈치챈 거죠. 혹시 그거 아세요? 내 남편이랑 현주랑 같이 집에서 치킨 시켜 먹는 사이인 거요. 서로 강아지 산책도 같이 시켜주고 경치 좋은 카페까지 드라이브 다녀왔던데 다 알고 있었냐고요? 대체 그게 무슨... 현주야, 예선 씨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말 좀 해봐, 어? 현주한테 물어봤자 무슨 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짜는 변명이나 듣겠죠. 진실을 알아야죠, 진실을. 내 남편 놈이랑 당신 와이프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요. 내 남편 상간녀가 내 친구라니.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저는 다 말했으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하시면 되겠네요. 일단 저는 남편 놈이랑 이혼할 거예요. 현주 너, 내가 이번 일 그냥 안 넘어가. 상간녀 소송할 거니까 돈 준비해놔라. 증거는 나한테 다 있으니까 부인해봤자 소용없을 거라는 거 알지? 막상 시작하니까 술술 말이 나오더라고요. 모든 걸 난 친구 남편은 잠옷바람으로 우두커니 서서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친구 역시 어쩔 줄을 몰라하며 자기 남편에게 사실이 아니라면서 그 인간과 똑같은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무슨 거짓말을 할지 들어볼까 했지만 꼴 보기 싫어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집에 왔더니 남편이 저를 들어오자마자 튀어나와서는 한다는 말이 너 설마 걔네 집 가서 다 말한 거야? 나랑 끝내겠다 이거니? 그럼 내가 너랑 내 친구랑 바람난 거 눈 감아줘야 하는 거야? 나는 그런 성인군자 같은 사람 아니야. 너 빨리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 앞으로 이혼할 때까지 내 눈앞에 뛰지 마라. 소송해서 너 탈탈 털어줄까? 아니면 나한테 위자료 주고 조용히 끝낼래? 그랬더니 남편이 싹싹 빌더라고요. 나 이혼하면 우리 부모님한테 죽어 자기야. 제발 나 용서해주라. 나는 잘못 없어. 현주 걔 어떤 애인지 너 알지? 고등학교 때 걔 남의 남자친구 뺏는 게 취미였잖아. 나 작정하고 꼬신 게 걔라니까. 여보 제발 죽이려면 걔를 죽여. 나는 잘못 없어. 정말이야. 자기 잘못 인정하고 싹싹 빌어도 용서 안 해줄 작정이었지만 꼬신다고 넘어갈 땐 언제고 여자 탓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너무 비굴해 보이고 정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싹싹 비는 남편 놈 차키 하나 쥐어주고 그 야밤에 집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뭐 가게에 가서 자든지 자기 부모 집에 가서 자든지 갈 곳이야 많았으니까요. 저는 한 번 꽂히면 돌진하는 스타일이라 바로 이혼 준비에 돌입했고요. 양가 부모님께 직접 다 말했습니다. 적어도 내 잘못으로 이혼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알리고 싶어서요. 그랬더니 시댁에서 남편 놈은 쥐잡듯이 잡긴 했나 보더라고요. 저한테 어머니가 연락 와서는 남자가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다고 사정하면서 이혼은 안 된다는 말에 제가 그랬습니다. 남자가 그럴 수 있으면 여자도 한 번쯤은 그럴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럼 저도 오늘 이후로 다른 남자 만나서 깊은 관계까지 한번 가보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한테 독한 년이라면서 마음대로 해보라 하시길래 위자료나 두둑하게 준비하시라 했습니다. 남편 놈에게 위자료 1억 요구했더니 돈 없다고 5천에 합의 보자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이혼 원한다면 좋아 그래. 네 맘대로 해봐. 근데 소송해도 너 절대 1억은 나한테 못 받아가. 그냥 적당히 위자료 줄게. 그거 받고 조용히 갈라서자. 그러길래 절반인 5천 달라고 했습니다. 하긴 저도 1억 다 받을 생각으로 부른 것도 아니었고요.
그 인간이 순순히 집 정리해서 5천만 원 준다고 하길래 알았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집은 공동명의였고 매매해도 절반은 제 몫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과는 협의 이혼으로 끝났네요. 친구녀에게는 상간녀 소송 걸었습니다. 변호사 말이 증거가 다른 사례보다 부족해서 위자료가 청구하는 대로 다 안 나올 수 있다고 했지만 무조건 소송 진행해달라 했습니다. 어차피 그녀한테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려는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1년이 다 돼가는 지금 아직 상간녀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친구 통해 들어보니 그년도 남편이랑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남편이 소송을 청구했겠죠. 저는 위자료 100만 원 받는 한이 있어도 그년 나쁜 짓을 응징해 줄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는 남편에게 위자료 전부 깔끔하게 받았고요. 지금은 직장 근처 오피스텔 작은 거 하나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힘들 줄 알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하나도 안 힘들고 속이 시원해요. 물론 남편과 친구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분명히 있죠. 하지만 빨리 알게 돼서 내 인생 낭비 안 한 걸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나중에 상간녀 소송 끝내면 응징 제대로 했다고 소식 전하고 싶네요. 저의 황당했던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이혼 잘했다고 격려의 한마디씩 해주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아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추운 겨울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